아니, 20세기 철학자가 어떻게 21세기 인공지능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됐을까요? 참 이상하죠? 오늘 바로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의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 어디서 시작됐는지 아세요? 놀랍게도 그냥 한 레딧 포럼에서였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질문이 기계가 정말 생각이란 걸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논쟁의 가장 핵심을 정말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자, 바로 여기서부터 뭔가 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언어는 엄청 애매하고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컴퓨터는 칼같이 딱 떨어지는 논리로 움직이죠. 이 둘이 과연 공존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돌이 벌어지는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AI가 넘어야 할 아주 근본적인 철학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이 모든 건 비트겐슈타인의 가장 유명한 개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이 보기에 언어는요, 딱딱한 사전이 아니라 일종의 놀이터 같은 거예요. 단어의 의미가 사전에 박제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 단어를 가지고 어떤 게임을 하느냐, 즉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계속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 말이 진짜 유명하죠? 이게 바로 삶의 형식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보여주는 건데요. 우리가 사자의 말을 못 알아듣는 건 단순히 언어가 달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이유는 사자가 살아가는 세상, 사자의 경험, 사자가 원하는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세상과 정말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바로 이 아이디어가 AI를 비판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철학자 허버트 드라이퍼스라는 사람이 이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을 딱 들고 나와서 이렇게 선언해버리죠. 기계가 진짜 지능을 갖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다. 여기서 인간과 기계의 결정적인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규칙을 따를 때 그 맥락을 보고 해석하잖아요. 근데 기계는요, 그냥 계산기처럼 정해진 대로 실행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면 제가 오해했어요가 되지만 기계가 실수하면 그건 그냥 버그인 거죠.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드라이퍼스의 주장은 아주 명쾌해요. 첫째, 컴퓨터는 몸이 없다. 둘째, 이 세상 속에서 우리처럼 부대끼며 살아가지 않는다. 셋째, 뭔가를 간절히 원하거나 목표를 갖지도 않는다. 바로 이 세 가지 때문에 컴퓨터는 진짜 지능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게 없으면 그냥 흉내만 내는 거지 진짜로 이해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암묵적 지식인데요. 이게 뭐냐면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몸으로 체득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데 우리 몸은 이미 알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바로 그런 거죠.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자전거 타는 법, 물리학 공식 줄줄 외운다고 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직접 넘어지고 균형 잡으면서 몸으로 익혀야죠. 바로 이게 암묵적 지식입니다. 진짜 지능은 단순히 머릿속 계산만으로는 절대 완성될 수 없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이야기가 정말 재밌어집니다. 지금까지 들어보면 AI는 안 되겠네 싶잖아요? 거의 사형 선고처럼 들리죠? 그런데 현대 AI 연구자들이요, 이 비트겐슈타인을 문제덩어리가 아니라 오히려 영감의 원천으로 바꿔버리는 아주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비트겐슈타인은 과연 AI의 발목을 잡는 최종 보스였을까요?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AI의 미래를 여는 열쇠를 던져준 걸까요? 정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 놀랍게도요, GPT 같은 최신 AI 모델을 다루는 가장 권위 있는 교과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기술의 철학적 뿌리가 바로 비트겐슈타인에게서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말했던 단어의 의미는 그 쓰임에 있다는 아이디어가 바로 이 기술의 핵심이라는 거죠. 와, 이거 정말 역설적이지 않나요? 이게 바로 현대 AI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분포 의미론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예를 들어 AI가 왕이라는 단어의 뜻을 어떻게 배우냐면 사전을 보는 게 아니라 여왕, 궁전, 왕관 같은 단어들 주변에 왕이 자주 나타나는 걸 보고 왕은 이런 거구나 하고 맥락으로 배우는 거죠.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이 그대로 컴퓨터 알고리즘이 된 겁니다. 이 기막힌 연결고리는 논쟁을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번 라운드의 선수는 드라이퍼스와 사회학자 해리 콜린스입니다. 콜린스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요. 사회적 맥락에서 벗어난 지식? 그런 건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아 라고 주장하죠. 콜린스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드라이퍼스, 당신은 수학이나 논리 같은 건 맥락이 필요 없는 순수한 영역이라서 컴퓨터가 잘할 거라고 생각했지. 바로 그 생각부터가 틀렸어. 라는 거죠. 즉, 가장 객관적으로 보이는 수학조차도 사실은 우리들끼리의 사회적인 약속 위에서만 성립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테스트해 볼까요? 제가 아주 간단한 산수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7 나누기 11, 그리고 거기에 다시 11을 곱하면 답이 뭘까요? 당연히 7 아니냐고요? 과연 그럴까요? 자, 한번 보세요. 일반적인 계산기에 이걸 입력하면 이런 답이 나옵니다. 7을 11로 나누는 순간 0.6363 이렇게 무한소수가 되잖아요? 그럼 컴퓨터는 이걸 어딘가에서 잘라야 하고 거기에 다시 11을 곱하면 미세한 오차가 남아서 딱 7이 안 되는 거죠. 기계적으로는 틀린 게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한 정답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린 모두는 정답이 7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기계처럼 6.9999가 아니라 7이 맞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이 콜린스가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정답이 7인 이유는 그게 수학적으로 완벽해서가 아니라 수학이라는 우리들만의 게임에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6.99999라는 기계적인 답을 보고 이건 7이지 하고 우리 인간의 삶의 형식에 맞게 자연스럽게 고쳐서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순수한 계산조차도 사회적인 맥락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기나긴 논쟁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결론적으로 지능이라는 것에는 절대 떼어놓을 수 없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드라이퍼스는 지능의 뿌리를 세상과 부딪히는 개인의 몸에서 찾았어요. 이걸 체화라고 하죠. 반면에 콜린스는 지능이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다고 봤습니다. 이게 바로 삶의 형식이고요. 결국 몸이냐 사회냐의 대결이었던 셈이죠. 그럼 진짜 결론은 뭘까요? 둘 중 누가 이겼다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진정한 지능은 이 둘 중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어쩌면 지능이란 건 홀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물리적인 몸을 가진 개인이 사회라는 거대한 네트워크 안으로 들어갈 때 바로 그 연결점에서 진정한 지능이 태어나는 게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자꾸 AI에게 너 진짜로 이해하는 거 맞아? 라고 묻는 건 과연 지능의 본질이 궁금해서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우리 인간만이 가진 특별함을 잃고 싶지 않아서 본능적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려고 던지는 질문은 아닐까요?